네, 안녕하십니까. 백워드 설계 기반의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 언어 학습 혁신 방안 탐구를 발표하게 된 중등교육연구소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마진희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 장에서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실 수업의 문제점, 그 다음 백워드 설계 기반의 다문화 교실 수업의 언어 학습 혁신 방안 탐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는 그 교육 기본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문화 학생의 증가 비율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언어를 가지고 이주해 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교육의 흐름에서 우리는 언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과 학습과 수업에서 언어의 역할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평한 학습과 언어 발달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 심층적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백워드 설계를 가지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 언어 학습의 어려움에 주목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탐구하고, 그다음 백워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학교 교육에서 백워드 설계를 다문화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백워드 설계 기반의 다문화 교실 수업의 언어 학습 혁신 방안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가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 교실 수업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먼저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 반응적 교수학을 먼저 제시해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교수학을 보다 유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종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문화적 지식, 사전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 스타일을 먼저 검증하고 통합하는 수업을 반응적 교수학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응적 교수학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특정한 문화 배경에서 문화적 자산이나 지식, 기술을 흡수해서 새로운 내용과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교실 수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LD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형식을 변화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유연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유연한 수업을 통해서 CLD 학생이 수업 참여도와 학습 동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것 같이 교사들은 언어 학습이랑 발달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생의 다양한 언어 배경을 학습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의 언어 배경을 학습 자원을 인식할 때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계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렌즈를 제공하는 것을 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언급한 두 가지 교수학 특징을 비교해서 문화적 반응적 교수학이랑 언어적 교수학이 그 CLT 학생의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 중요한 두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실에서 수업을 설계할 때 반응적 교수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문화와 언어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언어 학습의 특징을 보면은 인지 시스템은 그 지각이랑 감정, 범주와 추상, 그리고 추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능력은 언어와 상호작용하고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기반해서 언어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언어 발달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언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장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서 학습자는 프로젝트나 시연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언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실 수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먼저 다문화 교실 수업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의 고유한 지식과 교실에서 얻은 지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심층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수업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는가, 또 다문화 학생과 또 이러한 학생들은 공평한 학습의 기회 보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학습과 공평한 학습의 결손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설계를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한 학습 자원을 개념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자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러한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언어 발달 단계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비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교과나 학문 언어 요구 사항, 그리고 배경 지식, 그래픽 조직자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언어 해설서를 제공해서 같은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학습 발달을 위한 탐구 방안으로 보면은 백워드 설계는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학습 형식에서 벗어나서 그 학습자에게 진정한 이해와 전이에 초점을 맞춘다는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지식의 구성을 통해서 그 폭과 깊이를 하는 데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설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백워드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게 하는 능력까지 키워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는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1, 2, 3단계로 계획이 됩니다. 1단계는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하는 평가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1단계의 목표 설정과 2단계의 평가의 이 일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 학습 경험을 계획할 때 여기서는 학습 경험은 바로 이 2단계에 있는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는 평가의 계획을 어떻게 학습 단계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계를 다문화 교실 수업에서 적용하기입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다중 언어와 학문적 언어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래서 학생의 제1 언어랑 제2 언어의 발달을 통해서 의미 있는 학습과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백워드 설계에 언어 렌즈를 추가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어 렌즈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학문을 들여다보고 또 렌즈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이해와 수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의 각 단계에서 보면은 1단계에서는 단원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본질적 언어 지식인 단어 문장, 그리고 담화 수준의 언어 특징과 기술, 언어 기능 및 그리고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에서는 평가 기준을 포함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했던 전이 목표와 이해에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의 설계와 선택을 촉구하고 올 수가 있고,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위한 목표 달성을 도달하고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렬된 적절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 기반의 다문화 교실 수업의 언어 학습 혁신 방안에서 언어 렌즈가 적용된 백워드 설계 템플릿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 템플릿을 제시하기 전에 설계 설계를 위한 기준, 표준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의 기준, 표준이 되는 것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에서 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이것을 통해서 각 단계에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설계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자기 검증도 가능하고 이 설계 기준을 가지고 초안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초안 템플릿을 동료 검토나 아니면 전문가 검토를 가지고 또 최종 설계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설계 표준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백워드 설계 템플릿을 이제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언어 렌즈를 활용해서 단원을 개발하고자 했고, 그 중학교 사회과에 있는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라고 하는 지리과의 단원을 하나 선택하여 제시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CLD 학생들에게 언어 지식과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비계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이랑 의미, 습득 목표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전이에서도 학습자들이 단어와 문장, 담화 수준에서 언어적 지원이 바탕이 된 학습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전이해야 될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의미에서도 이해와 본질적 질문에서 CAD 학습자들에게 낯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구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습득에서도 습득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어휘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휘 중에서 좀 더 친숙한 것을 선택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런 CLD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습득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기, 그리고 탐구하기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어 기능에서 문제 해결하기나 의사결정하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본질적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언어 기능적 비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해 6가지 측면 중에서 적용의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평가 증거인 수행 과제를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R의 SPS 조직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당신은 중학교 학생이자 도시 홍보 기획의 업무에 관심 있는 땡땡시의 직원이다. 이런 역할을 주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이 주어지면 이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수행 과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 또 성과물, 이런 것들을 GRSPS라는 조직자를 활용해서 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증거는 또 평가 준거에 있는 기획안의 구성 능력이나 언어의 정확성, 이러한 준거를 기준을 해서 평가 분석적인 루브릭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퀴즈와 관찰을 통해서 정확성과 분류의 타당성을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학습 경험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전 평가와 그리고 학습 활동, 형성 평가, 이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전 평가에서 보면은 그 CAD 학생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접해 본 적이 있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먼저 수집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봅니다. 그,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2단계에 있던 그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에서는 이러한 순서로 학습을 활동해 볼 수가 있고, 이때 백워드 설계에서는 학습 활동을 웨어투라는 그 조직자를 또 하나하나 선택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습 활동을 적고 그 다음에 괄호해서 이것이 어떤 동기에 해당되는지 이것이 평가에 해당되는지를 알파벳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형성평가와 같이 그 CLD 학생들에게 낯선 용어를 개인 용어집을 활용을 합니다. 개인 용어집을 활용해서 이 단원에서 나타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 단원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수업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 기능을 활용한 의사소통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사소통 과정을 보시면 CLD 학생들에게 언어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업 과정 중에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단계를 정리해보면 3단계에서는 실제적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 경험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CLD 학생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이전 교육기관에서 있었던 이 배경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사전평가에서도 수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주로 하거나 접해 본 적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를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보고 분석을 해보는데 여기서 그 2단계 있었던 수행 과제처럼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한번 탐구해보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소통과 결정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안을 통해서 바로 언어 렌즈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기능의 제약을 해결하고 지원하고자 했고, 이러한 언어 렌즈를 적용해서 UBD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 지식과 순려도에 기초해서 교과 학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입니다. 실기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격차를 좁히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UBD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설계 방식을 제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UBD 프레임워크 제시할 때 언어 렌즈를 활용했고, 그리고 교과 학문적 언어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계를 제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언어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 맥락을 또 고려하기도 하고, 또 특히 3단계에서는 개인 용어집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학생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본 설계안에선 사회과에 국한해서 제시하긴 했지만 이러한 설계 템플릿을 활용해서 여러 교과나 학교급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교과 학문적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 지식이랑 학문적 내용을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설계자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 문화, 언어 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고, 또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수준의 이런 배경 지식, 문화 등이 언어적 지원 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설계는 최근 한국에서도 다문화 교육이 보다 한 단계 진전시키고 진정한 수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그 CLD 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를 제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본 연구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해보자면 교사는 한 명의 학생이 낙오되지 않는 그런 공평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백워드 설계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